고령 인구가 많은 전라북도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교통약자도 많습니다. 지난해 전국 교통안전지수 진단 결과 전라북도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 안내문의 특성상 어렵고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안내판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나 감동을 주기 위한 글귀로 고치는 작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한 군부대 소속 대령이 같은 부대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대령을 고소했습니다. 폐기물 소각장과 같은 혐오 시설은 계획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과 활발한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하는데요. 하지만 남원시 대강면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건립하는 산업 폐기물 소각 시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한 군부대 소속 A대령이 같은 부대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피해자 B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A대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A대령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고소장의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A대령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대령은 주기적으로 B씨를 불러 추행하고 사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재를 찾으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안내 표지판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안내문의 특성상 어렵고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이런 안내판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나 감동을 주기 위한 글귀로 고치는 작업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옛시대 농사짓는 물을 대준 관계용 저수지 벽골제입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저수지로 역사적 가치가 큽니다. 김제를 대표하는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벽골제입니다. 자칫 넘어질 듯한 나무에 안내판을 덧댔는데요. 전문성은 있지만 대체로 단어나 문장이 어렵고 딱딱합니다. 연도와 같은 숫자가 많고 결괴, 중수 등 한자어 투성입니다. 국보로 지정된 천년사찰 금산사 미륵전. 수많은 관광객이 오가는 곳이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예스러운 풍취를 지녔지만 보기 어려운 낡은 안내판도 있습니다. 문화재 하면은 걔도 좀 한 번씩 가고 싶잖아요. 근데 어려워서 뭐가 뭔지 아름답고 재밌고 조금 그래야지 쉽고 바로 좀 볼 수 있게끔. 반면 새롭게 바뀐 곳도 있습니다. 보물 290호인 고창 선운사 대웅전. 어려운 단어는 과감히 뺐고 한자어는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풀어 설명합니다. 나무 나이가 300살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기념물 이팝나무.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 같아 굉장히 아름답다. 이해를 돕는 표현과 함께 나무를 둘러싼 설화와 전설도 실렸습니다. 고창군이 예산을 들여 지역 내 문화재 안내판을 새롭게 고친 겁니다. 문화재 안내판에 사진이나 관련 그림을 첨부하고 전문 용어 대신에 이해하기 쉽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안내판을 정비하여 문화재청이 이해하기 어렵고 번역에 오류가 있거나 낡은 문화재 안내판 2,500여 개를 개선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뤄진 겁니다. 그렇지만 지지부진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설치를 용역 진행하면서 동시에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가 재조명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속도를 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전라북도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교통약자도 많은 상황인데요. 지난해 전국 교통안전지수 진단 결과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지수에서 전라북도가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즉,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5일 정읍시 산해면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 부부가 타고 있던 경운기와 SUV 차량이 교차로에서 충돌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당시 경운기를 몰던 80대 노인이 사망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고령 인구가 많아서 노인과 같은 교통약자가 많은데요.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통약자를 포함해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안전위험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지수 통계를 살펴보면 남원시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65.4점으로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김제시와 고창군도 교통약자 안전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고령 인구가 자주 사용하는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이륜차에 대한 안전 부문도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김제시가 62.24점으로 가장 낮은 등급인 2등급을 받았고 그 뒤를 이어 남원시와 정읍시가 높은 위험지수를 보였습니다. 겨울철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큽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준수도 요구됩니다. 예, 겨울철에는 갑작스런 폭설이나 도로 결빙으로 인해서 차량들이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속도를 절대 감속하셔서 운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노인이나 활동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도로에 나가지 마시고 또 나가시더라도 꼭 인도상으로 보행을 하시고.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안고 있는 전라북도 지자체와 도민 모두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폐기물 소각장과 같은 혐오 시설은 계획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과 활발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요. 남원시 대강면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건립 추진되는 산업 폐기물 소각 시설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산업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는 소각 시설로 인한 대기 오염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농민들이 받게 된다며 혐오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대강면이 안개가 많은 곳으로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발암 물질들이 대기 중에 오래 머물러 건강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남원시가 적격하다고 판단하면 업체 측은 시설을 완료하고 허가 신청을 한 후 준공을 하게 됩니다. 남원시 삼해면에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하고 있는데요. 남원시가 이곳에 입주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남원에 공장을 둔 연구개발 전문기업 제네럴바이오가 남원시와 증설 투자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투자로 남원시는 한 해 동안 100억 원 이상 매출이 증대하고 20명 이상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고용 창출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회사의 지금 매출도 성장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배 전복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군산 문효도 인근 바다에서 양식장 관리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지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부안해양경찰서가 관리선 실종 선원 2명을 찾기 위해 집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상에서는 경비함정 8척과 어업지도선 2척이 투입됐고 육상에서는 부안해경 25명, 부안대대 40명 등이 동원돼 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해경은 수색 구역을 넓히고 가용 세력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중독성 있는 노래는 노래를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노랫말이 머릿속에 남게 되는데요. 이를 통한 마케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장류 산업을 알리기 위해 순창 소스송을 만들었습니다. 순창 소스송은 순창 소스를 주제로 아이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제작됐습니다. 순창 소스송은 순창 소스박람회 공식 유튜브 채널 또는 순창군 공식 유튜브인 순창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래를 통해 순창의 소스 산업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순창 소스가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선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전라북도가 미래 대도약을 이끌 24개의 국책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발굴한 사업의 규모는 약 3조 971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후고구려 후백제 역사벨트 조성, 국립다목적댐 역사박물관 건립과 아레나급 e스포츠 경기장 조성 등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글로벌 창업 혁신 도시 조성과 통합형 노인 일자리 센터 건립 등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노인의 자존감은 물론 경제 활동에 힘을 보태는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김제에서 열렸습니다. 김제시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내일 잡고 행복 잡고를 주제로 일자리 제공 행사를 열었습니다. 노인 취업 상담과 채용 부스만 19개가 마련됐는데요. 노인 인력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수행기간 사업 소개도 이뤄졌습니다. 뽀빠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이상용은 이날 행사에서 행복한 노후, 노인 일자리가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강연하기도 했습니다. 김제시 노인 일자리 박람회는 노인의 자존감 향상 및 노인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간의 사업단 소개, 면접, 채용 등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멀리 지내는 사촌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과 더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이웃사촌이란 단어가 생겼는데요. 최근에는 이웃사촌이란 말이 무색하게 이웃 주민 사이 교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이를 회복하기 위해 마을 만들기 성공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민 스스로 여러 생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펼치는 활동입니다. 남원시는 현재까지 농촌마을 341개 가운데 1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해서 농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국가 책임제를 내세우며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치매를 관리하는 치매 안심센터가 개설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안군 치매안심센터가 전라북도가 주관한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사업, 인지증진 프로그램 진행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문을 연 부안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 어르신 쉼터 운영 등을 운영하며 다방면에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기 전에 날씨가 많이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 사이로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데요. 아마 아침마다 옷차림하시기 불편하실 겁니다.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2도에 그치며 평년 수준을 밑도겠고요. 낮 동안 맑은 하늘에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날들이 많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2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맑겠지만 반대로 동해안은 차차 흐려지면서 비가 내립니다. 특히 수요일 밤부터 강원 산지에는 다시 한번 큰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최고 30cm의 폭설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휴일에도 전국에 비가 예보돼 있는 가운데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뚝뚝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